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PC 운영체제에서 운영체제 개요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15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스케줄링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스케줄링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가장 먼저 CPU를 할당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방법이 자, 여러 가지가 지금 FIFO, FILO, LFU, 그 다음에 LRU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줄링이라는 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자, 우리 그 프로세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시스템의 그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들이 CPU나 그런 뭐 프린터 같은 거 이런 자원들을 쓰려고 할 때 쓰려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자원들을 사용하는 순서 같은 거, 순서나 그런 뭐 일정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정책을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우리 선점형이 있고요. 선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선점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크게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선점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CPU를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서는 절대 이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작업을 중단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내가 중간에 낚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친다라는 거 선점형 배웠었죠. 그 다음에 비선점형이 나오는데 비선점형은 그 선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끝날 때까지는 완료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그 CPU를 다시 낚아챌 수 없다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선점형 중에서는 이제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가지고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주기 위해서 너도 좀 하고 너도 좀 하고 너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죠. 라운드 로빈은. 그래서 중간에 낚아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른 작업 갔다가 또 완료되기 전에 또 다른 작업 갔다가 해줬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라운드 로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RT라고 있거든요. SRT라고 하는 것은 Shortest Remaining Time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얼마나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끝날 것인가 남은 시간이 가장 적은 거 조금만 하면 끝나겠네 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 그런 것을 먼저 CPU에 할당하는 방법을 SR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 중에서 FIFO가 있습니다. FIFO는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작업을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한다라고 해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FILO가 있는데 이것은 First in, Last out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하고 반대적으로 들어온 것은 먼저 들어왔지만 나가는 것은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을 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을 FILO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은 우리 배우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LFU라고 있는데요. LFU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링 기법이 아니고요. LFU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쪽에 페이지 교체 방법이었죠. 페이지 교체 방법은 이제 페이지 교체 쪽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는 FIFO라는 것이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하는 방식, 먼저 요구한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이죠. 실시간 시스템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실시간은 그때입니다. 자, 그때인데요. 그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이런 조회 방식에 적합한 업무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건 우리 은행 업무였죠. 은행 업무. 자, 1번은 성적 처리 업무입니다. 성적 처리 업무. 성적은 우리 뭐 월말고사,
뭐 학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좌석 예약 같은 거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봉급 계산은 나중에 뭐 월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식 채점 업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참 보기가 정말 웃기게 나왔죠. 그죠? 자, 정답은 나가 됩니다. 좌석 예약. 좌석 예약 뭐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이렇게 좌석이 있다면 1번, 2번, 3번, 4번에 좌석이 있다면 자, A라는 사람이 3번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은 예약을 했다라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시스템에다가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처리가 되지 않으면 3번은 예약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또 3번을 예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좌석 예약 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기차표 예약 뭐 영화표 예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실시간 시스템 조회 방식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관리자 혹은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핵 이런 것을 부르기도 하는데 프로세스도 관리하고 CPU도 제어하고 입출력 제어도 하고 기억 장치 관리 등을 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죠.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은 커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닉스에 가셔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커널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외워두십시오. 자, 2번 출제가 됐는데 운영체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 기능, 그 다음에 핵이라는 말, 핵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커널입니다. 커널. 자, 18번입니다. 다음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1의 처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과정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맨 처음에 컴파일이라는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냐면은 번역을 하는 과정이에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가 만든 소스 프로그램이죠. 자,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해버리면 이제 이 번역을 했는 결과는 기계어가 되는 거죠. 기계어라는 것은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바뀌면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목적 프로그램을 링킹 과정, 연결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은 뭐냐면 이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드는 과정. 그래서 실행에 필요한 모듈 같은 것들을 모두 연결을 시켜줘요. 연결을 시켜서 실제로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이제 링킹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링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나와 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링킹 작업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링킹이 되었으니까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인 로드 모듈이 됩니다. 로드 모듈 상태가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 편집 과정을 거쳐서 링킹 과정을 거쳐서 로드 모듈이 되었습니다. 이 로드 모듈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되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이제 적재를 하면은 이제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적재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에다가 적재를 하는 거고요. 적재라는 말은 로딩이라는 말이죠. 로딩. 그래서 로더가 이제 적재라는 일을 하는데 로딩이라는 거, 링킹이라는 거, 이 두 개에 대해서 의미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컴파일을 한 뒤에 링킹을 해서 그 링킹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로딩한다. 주기억장치에 올려둬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단말장치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CPU를 사용을 하는데, 자, 단독으로 중앙 처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자, 시간 간격, 타임 슬라이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슬라이스라는 단어, 시간 조각이라는 얘기거든요. 시간 조각이란 얘기인데 CPU가 이렇게 하나로 할당된 시간이 있다면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요만큼은 1번이 해라, 요만큼은 2번이 해라, 요만큼은 3번이 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간격으로 이렇게 조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CPU의 어떤 그 시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조금 했다가 또 2번 조금 했다가 또 3번 조금 했다가 또 다시 뭐 1번 조금 했다가 2번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배분을 해서 요만큼 조금 했다가 또 요만큼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게 되니까 1번 조금 했다가 2번 조금 했다가 3번 조금 했다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했다가 또 요만큼 했다가 또 요만큼 했는데 또다시 1번 또 요만큼 해주고 또 2번 요만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일을 이만큼 하고 조금 쉬었지만 우리 사용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쉬는 시간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만큼 실행되었다가 또 이만큼 또 실행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실행하는데 내 혼자 작업을 했는 거구나. CPU가 1번 그 프로세스를 이제 작업을 했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분할 처리 시스템이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교착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교착 상태라는 것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요, 프로그래밍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돌리고 있는데 2개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한테 막 그냥 양보는 하지 않고 그냥 요구만 하는 겁니다. 요구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거리에서 차들이 서로 자기 가는 방향만 고집을 하고 자기가 비켜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양보는 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내가 갈 곳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세서가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양보하기를 무한정 기다립니다.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남이 양보하기를 무한정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순환 대기, 2번 점유화 대기, 상호 배제, 선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일단 상호 배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상호 배제라는 것은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규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배제라는 것은 다른 자원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내 혼자 다른 자원을 사용할 수 없고 내 하나의 한 프로세스만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상호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화 대기부터 설명드릴까요? 점유화 대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프로세스들의 양보만 기다리는 거예요. 양보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만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꼭 가지고 있으면서 남 거만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남이 양보하는 것만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대기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간의 자원 요구가 어떤 원형처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쪽에서 본강의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가 있는데 첫째 언니는 가방을 가지고 있고 둘째 언니는 멋진 신발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언니는 멋있는 옷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 언니들이 이제 1번, 2번, 3번 자매들 중에서 한 명만 집으로 나가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상호 배제 같은 이런 말이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프로세스 중에서 하나만 지금 모임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 속에서 점유화 대기라는 것은 1번은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가방을 꼭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발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번은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꼭 신발과 옷을 또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옷을 가지고 있는데 옷을 입고 가방까지 꼭 같이 메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남이 1번은 2번이 양보하길 바라고 2번은 3번이 양보하길 바라고 3번은 1번이 양보하길 바라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지금 나한테 빌려달라, 이렇게 계속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점유화 대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이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이 3번은 가방만 원하고 있고 1번은 신발만 원하고 있고 2번은 옷만 원하고 있어요.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조건이 순환 대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화 대기는 자기는 양보하지 않고 남이 양보하기를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점유화 대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제라는 것은 이 1번, 2번, 3번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모임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교착 상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교차로에서 이 네 개 차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꽉꽉 막힌 이런 상태가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선점입니다. 선점은 낚아채는 거잖아요. 낚아챈다라고 한다면 1번 언니가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신발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발을 낚아채서 가방도 메고 신발도 신고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둘째 언니를 때려가지고 신발을 그냥 훔쳐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것이 선점인데 그 선점이 이루어진다면 절대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제 2번이 이제 나가 떨어진 거죠. 2번이 이제 진 거죠. 1번한테 2번이 진 거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교착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착 상태가 아닌 거예요.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비선점입니다. 비선점. 절대 때리고 중간에 낚아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은 항상 신발만 기다리고 있고 신발은 항상 옷만 기다리고 옷은 항상 가방만 기다리고 있어요. 무한정. 자기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자, 그래서 교착 상태에 대해서 중요한 점 정말 앞쪽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지만 교착 상태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운영체제를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감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할당이나 뭐 시스템 전반의 그런 동작의 상태들을 감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감독하는,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자료의 뭐 전송이나 그 다음에 파일들의 처리, 이런 것들을 입출력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들 처리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관리 그래서 관리 감시 감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어입니다. 그래서 감대작 아니면 감작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던데 자 이렇게 첫 글자만 해서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거 꼭 외워두시고요. 자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사이에서 연속적인 일을 진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나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분배나 할당하고 스케줄링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작업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을 해주죠. 운영체제가.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유틸리티 같은 거, 그다음에 로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연기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 앞쪽에서 했었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 처리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는데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문제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2번입니다. 운영체제 발전 과정에서 기억 소자는 진공관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세대별로 짝을 지어서 외워주세요라고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1세대는 진공관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트랜지스터죠. 자, 이거 헷갈리기 쉽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트랜스젠더라고 누가 말을 했다 그랬죠. 자,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집적회로이죠. 집적회로. 그 다음에는 고밀도 집적회로가 됩니다. 집적회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고밀도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집적회로, 4세대는 고밀도 집적회로, 5세대는 초고밀도 집적회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외워주세요 라고 한 거. 자, 그래서 간단하게 2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공관을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1세대가 되겠죠. 잘못하면 0세대 할 수 있는데 1세대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23번입니다. 스플링과 버퍼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네요. 자,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 버퍼링이라고 하는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버퍼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속도 차이, 그러니까 아주 빠른 거, 아주 빠르고 아주 느리다. 이렇게 아주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느리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중간에서 버퍼링이라고 하는 임시 공간을 둬가지고 빨리빨리 주니까 이곳에다가 일단 놓는 거예요. 놓아놨다가 느리게 받아들이니까 하나씩 천천히 던져주는 거죠. 그 다음에 버퍼링은 주기억장치 일부를 버퍼로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주기억장치 일부를 기억 공간, 중간 임시 기억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플링은 저속의 출력 장치와 그 다음에 고속의 CPU 간의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플링은 프린터에서 우리가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너무 느리거든요. 느리다. 그래서 너무너무 느리고요. 고속의 CPU는 처리를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프린터를 시키는데 프린터는 그만큼 빨리 못 쳐내기 때문에 스플링이라는 그 기억 공간을 중간에 둬가지고 CPU가 조금씩 던져주면은 하나씩 프린터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퍼링은 서로 다른 여러 작업에 대한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한다. 계산이란 말은 아예 쓴 적이 없습니다. 버퍼링은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버퍼링은 중간에 이제 아주 빠른 것과 아주 느린 것에 대한 속도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속도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인터럽트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콜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운영체제 속에 슈퍼바이저 콜이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요청한 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운영체제 속에 있는 시스템에 관련된 함수를 호출할 때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터럽트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외부 인터럽트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키의 조작이라든지 외부 입출력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에서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그런 인터럽트들을 외부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O 인터럽트는 마찬가지 외부 인터럽트, 익스터널 인터럽트 같은 내용입니다. IO 인터럽트, 인풋 아웃풋, 입출력 그 인터럽트를 IO 인터럽트라고 부르고요. 자, 다 보시면 버추얼 머신 인터럽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바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CPU를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버추얼 머신을 CPU를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는 우리가 배운 인터럽트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 로더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나요? 자, 실행 가능 프로그램을 실제 주기억 장치에다가 적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로더였죠. 이것이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더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재배치, 그 다음에 할당, 그 다음에 이제 읽어드리는 적재,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세트로 이제 외워주세요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 장치에 맞게 변환한다. 자, 그래서 그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요것들을 실제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 장치에 맞게끔 이렇게 먼저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 할당된 곳에다가 맞게끔 이렇게 이제 올린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당이란 것은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 공간을 할당받아야 된다. 이 공간을 선점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드 모듈을 주기억 장치에 읽어드린다. 읽어드리는 거는 이제 바로 올리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 문제 모두 풀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